하자고 선택하면은 항상 일단은 결정을 했으니까 뭐는 알고 있어야 되냐면 화작을 하는 친구들이 엄매를 하는 친구들보다 많아. 그러면 등급 맞기가 일단 힘들잖아. 그치? 또 하나는 뭐냐면 화작은 엄매보다 확실한 뭔가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문제를 잘 틀릴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올해 수능 시험만 가지고 보면 화작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 버렸어. 감안을 해야 돼. 근데 올해도 그럴지는 몰라. 아무도 모르지만 평가원에서 다들 인정하는 것이 화작과 엄매의 유분리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된 거냐? 화작을 올리고 엄매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요 평가의 수준을 맞춰버렸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인가? 근데 화작을 준비를 소홀히 하면 올해 선배들처럼 문제, 11문제를 자칫 잘못하면 실수로 두세 개가 날아갈 수가 있어. 우리가 똑같은 점수를 날려도 화작에서 점수를 날리면 정말 화가 나거든. 실제로 막 짜증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맞아. 국어에서 화작은 어찌 보면 약한 고리라고. 그 약한 고리를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근데 시작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화작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애들이 없단 말이야. 화작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 지금 저 예시처럼 와서 딱 수업 듣고 와 화작은 이제 앞으로 저렇게 해야지. 어떤 분석의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게 없으니까 애들이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당부하는 거야.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랑 화작과 관련된 이런 이제 특강이잖아. 특강을 진행할 때 저런 기준, 저걸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 위주로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선지도 분석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평상시에 공부하면 좋을까가 이번에 첫 시간의 목표니까 예지랑 같이 해보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 화작 접근법과 공부법이 있어. 화작은 말하기와 글쓰기 방법에 대한 문제야. 옛날에는 문법의 하위 분야였다고 얘네들이. 이거 이해만 하면 돼. 뭐 적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화작은 말하기의 방법. 그러니까 화법은 말하기. 장문은 글쓰기의 방법이었다고. 그런데 이 다양한 상황과 독서 수준이 되게 중요해. 독서 수준에 심도 있는 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읽어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걸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화법과 장문은 문제 유형으로 사실은 막 비비 꼬아서가 아니라 그냥 읽어야 될 텍스트의 수준을 높여버리자. 그 수준을 높이니까 애들이 실제 화작을 쉽게 혹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 자체를 설렁설렁 하다가 실전에서는 굉장히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지. 심도 있는 글을 읽어야 돼.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나 아니면 EBS 수특 교재는 그렇게 심도 있는 문제는 별로 없다. 왜? 제시문 자체를 쉽게 한다고. 그럼 왜 그래? 개념 잡으라고 한 거거든. 근데 이게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제 수능으로 딱 들어가면 달라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데 심도 있는 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요거 연습. 요거를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만나다 보니까 선생님이 얘한테 그냥 이거를 풀어봐라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해야 될 시간에 풀릴 시간을 줘버리면 그럼 이제 의미가 없거든. 그럼 뭘 해줘야 되냐면 예지는 집에서 이걸 연습할 때 시간을 측정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시간 측정하면서 해야 돼. 이거를 분량으로 하시면 안 돼. 다른 공부와는 다르게 원래 국어는 선생님이 분량으로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풀었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집중력이야. 집중력 있게 풀고 요거 킬러야 돼. 요걸 길러야 돼. 집중력을 높이고 또 하나 심도 있는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작년에는 선생님이 화작 준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독서 있잖아 독서. 이 독서와 관련된 글들을 끄집어 모아가지고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시켰거든. 그 도움 많이 됐어. 심도 있게. 그러니까 좀 분야가 좀 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난도가 있는 글을 읽으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에 오래 걸리는 걸 이걸로 잡아야 돼. 이걸로 연습으로 잡아야 돼. 예를 들어서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아. 매주마다 특정 시간을 딱 정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업 들어오기 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보통 1시간도 많아 화작은. 나는 그건 바라지 않고 우리가 11문제가 있으면 그죠? 11문제를 빨리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 어려운 난도 있는 제시문들을. 그래서 요거를 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를 가지고 35분부터 45분까지 문제를 쫙 풀었어. 그러면 11문제를 총 몇 분 안에 푼지를 측정이 되거든. 그걸 분초 단위로 적는 거야 일단. 분초 단위로 11개를 한 세트를 분초 단위로 화법, 작문, 화작 복합되어 있는 것들. 알겠지? 요것만 해도 올해 수능을 봤던 선배들에게 트레이닝을 시켰던 게 방금 요 내용이야.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친구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꽤 걸렸어. 20분까지도 걸렸었어. 요거 때문에 그렇지. 이 글이 좀 어려웠어. 근데 그거를 해내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자 시간들이 어떻게 됐냐면 20분 넘게 걸리던 게 이제 서서히 10분대로 다운이 되더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7, 8분에 해내게 되더라고. 그래서 틀리면 안 되고 다 맞추는 조건 전제하에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턱걸이를 뭐 통과하지 못하면 단어 시험 통과하지 못하듯이 선생님 체크 딱 돼가지고 야 너 요거 좀 연습 많이 했거든. 실제 시험 보듯이. 앞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본인 스스로도 그걸 해야 돼. 안 그러면 화작 공부가 되게 느슨해진다고. 하는 둥 마는 둥 이건 무슨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막 이래서 쓱 지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고 화작은 결국 안 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몰락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선생님은 무엇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것은 핵심이냐면 글이 길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그래도 화작을 독해의 한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독서를 할 때 들어봐서 할 거야. 수업을 들어봐서 할 거야. 선생님은 독서의 어떤 틀, 포맷, 어떤 부분일 때 어떻게 읽고를 굉장히 강조하잖아. 화작도 마찬가지야. 화작은 독해의 한 영역이야. 읽지 않고는 못 풀어. 문법, 그러니까 국어 시험에서 문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들은 다 읽고 이해하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독해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구성 요소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화법과 작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일단은 화법과 작문이 복합되어 있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이 복합 지식을 갖고 와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생님은 문두 혹은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그래서 선생님은 화작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말을 먼저 할 거야. 친구들이 여기를 잘 안 읽어. 이거 읽는 시간도 아까워.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러면 오히려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글이 나오면 여기를 먼저 보고 몇 가지를 생각을 좀 해줘야 돼. 독서에서 우리가 독서의 1단락에 제1원칙이 있었지. 그러면 1단락이 뭐야? 글의 맨 처음이잖아. 글의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핵심어 찾고 범위 찾고 글의 전개 형상을 찾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왜 이런 걸 가르쳐 주냐면 글의 첫머리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핵심적인 요소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이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내용이 바로 글의 서두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상황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를 선생님이 항상 한번 잘 봐봐. 가라는 글이 있고, 그렇지? 나라는 글이 일단 있어. 화법과 장문이 이렇게 글이 두 종류야,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문의 초고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 그럼 얘를 뭘 해야 되냐면 기사문을 읽고란 뜻이야. 장문의 영역이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올 거냐면 이게 글의 전개항상하고 같은 기능이야. 뭘 할 거냐면 나에서는 가의 초고가 어떤 형태의 글이니까 초고라는 것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글이란 뜻 아니야. 그럼 뭐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칠 점들을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뭐가 되는 거야? 문제의 출제를 내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수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나 없나 봐봐. 당연히 있지. 그러니 우리가 요 글을 읽기 전에 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라는 건 마치 독서에서 핵심어 범위 글의 전개 항상을 찾는 거와 똑같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고 신문 편집 그 반대 회의래. 그럼 이건 뭐야? 화법. 얘는 뭐야? 장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화법과 장문의 화장문이 돼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만 읽어도 화장이라는 걸 금방 눈치를 깎고, 그치? 그러면 장문의 영역과 화법의 영역에 묶어놓고 문제를 냈구나. 두 번째.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거기다가 적는 게 좋을 거야. 앞으로 두 개의 글이 같이 나오는 이와 같은 화법과 장문 문제는 화장 문제라고 하자. 글 읽기의 순서를 먼저 적어봐. 글 읽기의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와 나가 있어. 가부터 읽는 게 좋을까? 나부터 읽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아직 우리는 글 읽지도 않았거든? 근데 왜 갑자기 글 읽기 순서를 하냐 이거야. 보통 애들이 여기까지 문제를 읽는 것도 대견하겠지만 이거 읽으면서 글이 두 개야? 그럼 뭐부터 읽을까를 생각하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는 장문의 영역이고 나는 화법의 영역이고 그리고 얘는 수정을 위한 회의야. 맞아? 선생님이 봤을 때 가부터 읽는 게 일단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도움이 될 거라고. 얘를 나중에 읽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아, 당연히 순서대로 읽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까꾸로 될 때가 있어. 까꾸로 돼가지고 딱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가와 나에서 어떻게 하면 글을 빨리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글을 읽어서 독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대로 가 읽고 나 읽고. 요 얘기는 화법 시간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애들한테 항상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 가부터 읽는 게 빠르겠어? 나부터 읽는 게 빠르겠어? 뭐가 빨라요? 가, 나를 동시에 읽는 건데 가부터 읽었을 때랑 나부터 읽었을 때랑 달라요? 내 말이 실험을 해보면 내가 측정을 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은 애보다 가와 나에서 글 읽기 순서를 먼저 정해놓고 읽은 애들이 유리하더라고. 그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문제를 읽고 이 상황 속에서 글 읽기 순서를 먼저 정하는 아이들이 유리한 거야. 내가 유리하다고 썼잖아. 그게 제일 먼저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치? 근데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읽고 어떻게 먼저 접근할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집중하는 거라고. 요렇게 해야 내가 문제를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화법과 장문이 문제의 구성을 내가 꿰뚫어보고 그 꿰뚫어본 대로
뭐부터 읽고 접근하는 게 좋겠느냐를 내가 먼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해됐나? 이해됐어? 오케이. 자, 요거 잊지 말고 시간 제곱 푼다 했을 때 이것을 실제 연습하는 그걸 이제 드릴이라고 하거든. 계속 반복을 할 텐데 드릴을 할 때 뚫을 때 뚫어버릴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이거 푼데 시간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는 거지 일단. 아 이게 어떤 상황이고 뭐에 대한 얘기고 얘가 장문이고 얘는 화법이구나. 근데 뭐부터 읽는 것이 유리한가 빠른 시간 안에 착착착 체크하는 거야. 때로는 뒤부터 읽으면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앞부터 읽는 게 좋을 때가 있어. 그러니 그 순서를 잘 정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는지도 봤어. 수정하는 문제이고 초보니까 미완성이고 얘네들이 편집한 아이들이 뭐라고 수정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수정됐느냐를 반드시 물어볼 거다. 자, 글의 전개 항상을 판단하듯이 읽어보고 또 하나는 순서를 또 정한다. 그치? 뭐가 유리하냐를 내가 판단하여 시간 단축의 요령을 체득한다까지. 이해되지 이제? 그냥 풀지 말자 라는 거죠. 두 번째 들어가 보자. 신문 내용이야. 선생님 요거부터 먼저 읽었다 시작해.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예지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부분에서 기존의 신입회원 선발 방식은 이랬어. 자, 어떤 용역에 대한 얘기인지를 먼저 첫 서두에서 꺼내는 거야. 신문반이니까, 신문 편집반이니까 신문을 만드는 이제 동아리일 것이고 그 동아리에 회원을 선발한대. 누구를? 신입들을. 이제 최고의 고민인 건 선배들을 이제 부려먹는다는 뜻은 좀 그렇지만 같이 일을 할 이제 후배들을 고르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선발하는데 동아리별로 학생들의 지원을 받은 후에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자 방식이지 무작위로 지원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신입 회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이었어. 근데 딱 봐도 이런 방식은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지. 지원받은 애들을 무작위로 한다는 건 기준 자체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 이 문제점들을 뭐 하자는 회의를 할까? 이거를 바꾸자는 회의를 했을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얘가 얘기하겠지. 이는 신입 회원 선발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왜? 무작위 추첨이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사람의 자질이나 이 동아리를 지원하게 신문 편집하는 지원한 동기나 왜 그런 거 이제 쉽게 말하면 선발 과정이 이렇게 면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없이 했다는 얘기네. 그럼 뭐는 장점이야? 이거 시간, 노력.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았으니까 앞으로 이걸 뭐 하자는 거야? 개정하자는 얘기겠지. 자, 이게 첫 번째 글이었다. 두 번째. 따라서 기존 방식을 일부 변형하여 선발 인원 2배수까지만 무작위로 추첨을 하고 그럼 뭐야? 잘라. 되게 인기가 많은 그 편집반인가 봐. 2배만 하는 뭐 3배, 4배가 있었나 보지? 근데 2배만 하고 인원을 제한한 다음에 이후 추첨된 인원을 대상으로 동아리에서 때를 맞춰서 면접을 진행하고자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 여기까지 지원자들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입 회원을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자 이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겠지. 무작위로 뽑아놨더니 흥미가 있는 애들도 있고 관심이 많은 애들이 오면 다행인데 아닌 애들이 오면 깝깝시럽잖아. 그죠? 그래서 바꾸기로 했다. 올해 새롭게 바뀐 신입회원 선발 방식이 가지고 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봐야겠지만 이거 지금 신문이에요. 신문이라고. 이걸 이제 학교 신문에다가 실을 내용이야. 초고야. 기대해 봐야겠지만 기대가 컸던 탓일까? 자, 뭐야? 문제점이 나왔다는 거죠.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아쉬움을 남는다. 왜일까? 하고 궁금해잖아. 아니 글을 읽는 사람은 이 정도 되면은 여기까지 딱 읽으면 그래? 새로운 방식으로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려 했는데 면접까지 진행했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고민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 보는 거지. 뭐가 고민이었을까? 하고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자, 나 들어갑니다. 이 초보를 가지고 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뭔가 얘기가 가다가 말아버렸죠. 그럼 왜 그러냐? 혹시 그 뒤에 문제를 봐봐. 읽다가 뭔가 잘렸지. 왜 그래? 그거를 수정 보완할 거야. 수정 보완하는 문제겠지? 자, 수정 보완.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수정하기로 하였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끝부분이 수정 보완이 돼야 되겠지. 학생이 얘기한다. 내가 쓴 동아리 선발 관련 기사 봤어? 아직 초보라서 고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검토 좀 부탁할게 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같은 반.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합법의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가 장문의 상황과도 마찬가지예요. 네. 누가? 누구에게? 일단 요게 가장 기본이야.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누가 누구에게 주체와 객체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주체와 객체를 계속 따지면서 읽지 않으면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 왜 그러냐? 내가 그 화법을 또 장문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글을 글로서만 읽고 끝날 경우가 되게 많아. 지금 요 학생 1부터는 뭐냐? 얘는 현장성의 말이에요. 얘는 현장감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 물론 이런 화법과 장문을 편집하는 이제 분들이 좀 억지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 야 이거 실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나? 좀 어거지를 쓰는 억지를 부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현장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야 돼. 누가 누구에게. 이 친구가 검토를 부탁한 건 같은 신문 편집반 회원들이야. 그치?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 요거는 항상 연습을 해야 돼. 장문과 화법에서 상황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자, 요거는 장문의 기본적인 얘기죠. 그랬더니 학생이가 그래 기대할 때 넘어갈게요. 네.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알았어 라는 정도. 네. 그 다음에 학생이 그리고 전문이 내가 보기에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자, 전문 쭉 딱 끄시고 어색하다. 너희가 한번 읽어봐 줄래? 어색한 게 전문이야. 회의 내용을 취재한 기사문이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취재한 기사문이야. 옆에서. 그러면 학생 대표의 회의가 언제 어디에서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면요. 자, 학생 3위 1번 이 조건을 달기 시작하죠. 수정사항 1번입니다. 학생 3위 본격적으로 말을 해요. 야, 회의 내용을 취재한 기사문이기 때문에 학생 대표의 회의가 언제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 정확하게 밝혀줘? 이걸 우리가 무슨 원칙이라고 하지? 이걸 육하 원칙이라고 하지. 야, 너는 어떻게 신문에 기사를 쓰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쓰지도 않아? 이건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로서 이건 가장 기본이잖아. 기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걸 왜 안 써? 그러니까 왜라는 건 나와 있었거든. 다시 앞부분 봐봐. 왜라는 건 있었어. 이 회의를 왜 했는지는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기존 선발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발 방식을 도입하자라는 게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뭐하라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밝혀준다면 보완되지 않겠냐? 학생이 당연히 이건 아마 조금 창피했을 거야. 알았어. 그렇구나. 반영해서 수정할게. 내가 깜빡 잊었네. 내가 기자라는 걸. 다음입니다. 학생상. 자, 이 학생상은 뭐야? 굉장히 뭐 아주 꼬치꼬치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학생상. 다음으로 본문 내용을 보자. 그러면 잘 봐. 선생님이 아까 어디다가 밑줄을 그었었냐면 이게 전문이었죠. 앞대가리. 우리가 그 기사 같은 경우에 헤드라인이라고 그래. 헤드라인. 헤드라는 게 머리잖아. 맨 윗줄. 제목이지. 뭐뭐 누가 뭐뭐를 하다. 이게 헤드라인이야. 헤드라인 뽑잖아. 그 바로 밑에. 전문. 그러면 지금 요 학생 3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전문이요. 두 번째는 본문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우린 거기에 주목. 그러면 학생 3이 처음 얘기하는 거는 첫 대가리인 전문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본문에 대한 얘기로구나. 어때? 글의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얘가 조목조목 짚고 있는 거죠. 전문에 부족한 거 육하 원칙이 빠졌어. 본문이 이상한데 본문은 한번 보자. 기존 선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해당 방식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까 왜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게 설명을 안 했어. 기존의 선발 방식이 설명이 잘 돼 있는데 해당 방식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 흥미와 아니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뽑혔다 라는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본문에서 학생이 올해 바뀐 동아리 시입 회원 선발 방식에 대한 기사라서 해당되는 내용을 일부러 뺐대.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올해 바뀐 신입회원 선발 방식에 관한 기사래. 이거 좀 말은 이상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뺐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합니다. 학생이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그건 좀 아니잖아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하지만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으면 독자들이 해당 사항을 이해하기 어려워. 누가 봐도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 학생인이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거지. 네가 그렇게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상황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네 말이 틀렸어. 동아리 측의 의사가 선발 반영되지 않아서 활동에 별로 뜻이 없는 학생들이 대정되는 문제를 알려줘야. 자, 거기다 밑줄으면 되겠죠. 이 학생이가 이미 정답을 얘기를 했어. 수정할 내용. 그렇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본문에서. 가장 먼저 수정할 내용이 학생 2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사문의 초고에 들어가야 되겠죠.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학생 2의 얘기가 1의 대답. 그거는 기존 선발 방식에서 올해에 바뀐 거니까 일부러 뺐다라는 그 이상한 말을 전면으로 반박을 한과 동시에 답을 얘기를 해줬어요. 됐죠? 이 글을 읽고 신입회원 선발 방식이 바뀐 이유와 의미를 알 수 있지 않겠어? 그러자 학생일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 이제 여기서 더 대응을 했다가는 이거는 학생일이 아주 우스워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는 게 끝나는 거야. 전문 수정 6화 원칙, 본문 수정 첫 번째, 기존 선발 방식의 문제점 왜 그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바꿔라. 자, 이게 회의 내용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 얘기해볼까? 이 회의를 하는데 잘 봐. 일반적인 회의에서는 누가 항상 등장하게 되냐면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은 뭐야? 회장. 그렇지. 지금 요거 보면은 학생 1과 학생 2와 학생 3들이 그런 중심이 되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합법과 작문의 양대 산맥이 있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토의. 쌤 봤을 때 지금 이거 토의하는 거 같은데 토의는 아니지. 회의하는 거고. 근데 토의와 토론을 일단 써놓고 토의와 토론이 양대 산맥이야. 토의는 뭐 하는 거냐? 다양한 의견 개진. 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법을 찾아냅니다.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심이고 토론은 뭐 하는 거냐면 일단 논쟁하는 거예요. 쟁점이 있어요. 이 쟁점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갈리죠. 그리고 이들은 각각 입론과 반론 또 재반론. 자, 요걸 통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것이 가장 나은 것인가. 그래서 그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토론의 끝은 없어요. 뭐가 가장 좋다라는 것을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 게 좀 드물지만 이 과정을 보자는 거죠. 토의와 토론은 뭐에 중시를 해야 되냐면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얘네들은요. 민주주의적 의사 진행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적 목적이 있어.
화법과 작문을 낼 때 교육적 목적은 뭐냐면 의견을 서로 다양하게 내놓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수정도 하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것이 주고받고 하는 민주주의적 회의 진행 방식의 양대 산맥들이야. 토의와 토론은 그래서 민주주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면 요거죠, 요거. 요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은 내가 이걸 왜 썼냐면 이 회의를 하는데 회장이 없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보통 회의를 주관하는 회장이 등장을 해서 그럼 우리 전문을 한번 살펴볼까? 전문의 문제점은 뭐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생 사람이 얘기한다가 이런 구조가 돼야 돼. 그게 아니라 학생이 일단은 봐달라고 했고 간단한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거 순서를 전문, 본문, 그럼 마지막 결론 순으로 나오겠지. 그치?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구나?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과정을 중시하는 토의와 토론이라는 건 이렇게 적어놓고 이때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의가 회장이나 아니면 이 의장이 이렇게 쭉 진행하면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 자주 묻기를 해요. 이거는 지금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걸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정리하고 발언 순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의제를 꺼내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버렸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 2는 앞에 이어가지고 야, 기존의 선발 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다음에 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주고 회의 결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 학생 3, 사소한 거지만 회의 참여자들은 학급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동아리에서 한 명씩 나온 거니까 그 부분도 수정해줘. 자, 그 무슨 얘기냐? 사실관계를 따졌죠. 관계를 확인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2는 위에서는 어떤 의견까지 나왔는지 회의 의견을 요약해줘. 자, 그러면은 사실은 학생 1이 쓴 글이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제대로 글을 못 쓴 것 같은데 이게. 학생 1, 알았어.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랬어. 자, 이제 끝까지 왔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에서는 회의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을 극대화하기에 나름 노력했는데 어때? 그렇게 읽혀? 안타까움이 극대화됐냐? 그럼 이제 순서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죠? 그럼 이제 거의 전문, 본문, 그 다음에 결론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자. 그러면 넘어갔겠어? 아니지. 내가 봤을 땐 제일 까칠한 사람은 학생 2 같은데 제일 까칠해. 내가 듣자마자 너의 의도는 잘 살린 것 같지만 우리말은 저 같지만 다음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일단 한번 칭찬해주고 그래 수고는 했는데 정도 이런 의미겠지? 밀 기사문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공식적인 글이지 않냐? 쭉 짜시면 되겠죠. 이 사람은 기사문에 대한 성격이 자 공식이야. 그러면 안타까움 같은 얘기는 집어쳐라 이거지. 그렇지? 그 네가 안타까운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기자의 견해를 노출하는 거 그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 그러니까 안타까움 같은 얘기를 하지 마. 이런 얘기지. 그럼 뭐야? 보다 더 객관적으로 기사를 써. 그래서 기사를 객관적으로 쓸 것을 주문합니다. 학생 일은 그냥 좀 이렇게 다 수용하는 자세인 것 같아. 뭐라고 반박하면 맞는 얘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 감정이 취한 것 같아. 주관적으로. 학생상 너무 몰아친 것 같아? 아니야. 나도 처음 촉구를 쓸 때 너랑 비슷했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학생 사업은 조금 좀 그렇게 재수없다 그지. 수정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새로 바뀐 신입회원 선발 방식이 어떤 긍정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그렇지. 그러면 마지막 긍정적 효과. 새로운 신입회원 선발 방식의 긍정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학생 1입니다. 좋아. 해당하는 부분은 회의에 참석한 학생들을 인터뷰했던 자료를 참고했을 때 이제부터는 말이지.
글의 큰 줄거리가 끝났죠. 글의 큰 줄거리가 끝났고 여기서 학생들을 인터뷰했던 자료를 참고하겠다는 말을 하거든. 그럼 뭐야 이거? 자료를 활용하는 거. 그렇지? 구체적. 자료를 활용하고 이를 기사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건 좀 더 부가적인 활동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큰 줄기, 전문, 본문, 마무리에 들어갈 세 가지를 일단 큰 내용의 흐름을 집어넣고 조금 더 내가 생각했을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가 활용하여 부가적이지만 그래도 설득력을 높이려면 아, 내가 이걸 좀 준비를 해볼게. 인터뷰 자료를 학생이 그래 회의 진행을 맡은 김땡땡의 말을 빌려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를 기존 방식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어. 꼼꼼하게 살펴봐줘서 고맙다라는 말로 끝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수정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정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야. 그러면 잘 봐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디를 나누냐면 표제를 나눴고 전문을 나눴고 본문 나눴어요. 이 말은 전부 다 어디 나오는 말들이야? 나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문은 어떻게, 본문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난 3월 4일 오후 4시 학생 회의실에서 육하원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첫째 문단, 둘째 문단, 셋째 문단입니다. 첫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을 회의에 참가자는 각 동아리의 의견을 대변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사실관계를 읽어.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보니까 나에서 얘기하는 수정 요구 조건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체크해야 돼요. 이게 1대1 대응의 원칙이에요. 자, 1대1이라는 건 뭐냐면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자, 질문지에 그대로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서 선지에 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얘기한 것들은 요거 하나씩 다 맡겨봐야 돼. 예를 들어서 둘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을 이는 신입회원 선발 과정에 드러난 시간 노고를 주게 된 장점이 있지만 특정 동아리 지원이 몰릴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로 있다라고 수정이 되겠다. 나온 내용은 아니거든 이거. 이상하죠? 캐치마크. 셋째 문단 앞에 회의에서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전명 재검토한 의견도 나왔지만 이건 뭐예요? 회의 내용이죠. 그죠? 회의 내용을 달아줄 것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은 회의 결과를 참고하며 전면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아예 논의를 하고 나머지 A, B, C, D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제목 얘기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풀려면 또 정확하게 풀려면 신속하고 그치? 정확하게 내가 접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하나를 예를 들자면 얘네들은 일단 읽으면서 내가 하나씩 이 문제에다가 접목을 해도 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해. 일단 1대1로 대응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이면 오케이지만 없으면은 의심하게 되죠. 어때? 선생님이 한 세트를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해 가면서 봤거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화법과 작문 수업을 할 때 사실 이렇게 봐줘야 돼.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덮어놓고 외워요. 그리고 대충 어떻게 우겨서 문제를 풀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될 때는 시간도 많이 단축시키고 정확하게 풀릴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능에서 제일 무서운 현상이 어떤 거냐면 공들여서 틀리는 거야. 공들여서. 기껏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공들인 다음에 틀리는 게 가장 무서운 적이야. 그치? 그래서 분석을 했으면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가 선생님이 합법과 작문을 설명한 기본 요령입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은 얘기인데 그 결따라 우리가 읽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 네.
다음.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 제시물에 대한 얘기니까. 선생님이 공개 토론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앞에는 회의였지. 주로 토의와 관련된 얘기고 두 번째는 토론입니다. 양대산맥이라고 그랬잖아. 오늘 그래서 한 꼭지씩 하려고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